안녕하십니까, 이유입니다. 네, 저는 오늘 코로나 재난, 공장은 멈춰도 돌봄은 멈출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떻게 어디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먼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한국여성노동자에는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87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부터도 창립에서부터도 여성 노동자의 처지에서부터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을 또 바꿔나가야지 그것이 진정한 진보고 그것이 우리가 해방되는 길이다라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 신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적 권리의 어떤 보장을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지는 2018년 그 미투 운동이 한참 이제 불길처럼 막 그렇게 퍼져나가는 시기에 많은 미투 고발들이 사실은 일하는 관계, 그 일터 안에서 있었던 성폭력이라는 것을 지목하고 그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일터의 어떤 여러 가지 성차별들이 근절되어야지 비로소 폭력도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성별 있는 경차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100대 64 OECD에서 통계를 낸 이래로 20년째 계속 1위인 우리 한국의 이 성별 있는 경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세시스타 조기 퇴근 시위, 세시스타 여성파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좀 알려내고 조직하는데 여러 가지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분께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저희 활동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페미니즘의 눈으로 노동을 바라보고 또 노동권의 관점으로 페미니즘을 재해석하는 그래서 성평등 노동 가치가 실현되는 그런 운동 활동들을 저희는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 여성 노동의 이야기,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 재난 위기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여성들이 어떻게 노동하고 있는지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사실 계급, 성별, 어떤 것에도 사실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위험하고 참 굉장히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또 이제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시기에 왜 여성 노동자에게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말할까? 왜냐하면은 여성의 어떤 일하는 것들, 여성 노동의 어떤 처지 이런 것들에서 천착해서 바라본 이 세상을 그렇게 천착해서 진단하고 또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더 변화시켜 나갈지 어디로 더 회복시킬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 이런 기사 제목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경제 빙하기 이제부터 시작이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식의 제목을 제가 딱 봤는데요. 이 제목이 사실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모든 경제 지표, 모든 노동 지표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홍대 주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홍대 주변에 사실은 평일에도 항상 마찬가지지만 특히 금요일에서부터 이 주말까지 보면은 이 8번 출구, 7, 8번 출구를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서 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그런 인파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주변에서 영업하는 가게들이 문을 닫는 상황들을 제가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사들에서도 지금 많이 이제 폐업하고 있다. 가게나 어떤 기업들이 많이 폐업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여파로 인해서 지금 많은 실직자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취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죠. 하지만 이런 어떤 한국의 상황, 이런 경제 상황은 이 경제 빙하기는 한국만의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이 세계 경제가 전체 불황이라는 것을 OECD에서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2009년 그 글로벌 경제 위기,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그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로 가장 느린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던 중국은 지금 생산을 한 일정 기간 동안 중단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일터가 멈췄다는 것, 공장이 멈췄다는 것, 생산이 멈췄다는 것을
네,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을 지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인도 북부 펀자브 지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뒤에 하얗게 보여지고 있는 이 사진의 이 후면에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인데, 이 히말라야 산맥이 사실 펀자브 지방에서 가깝지가 않아요.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되는 160km 이상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 히말라야인데, 펀자브 지방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이것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정도, 서울에서 대전에 있는 산이 절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인도가 코로나 이후에 국가 봉쇄령을 내리고 모든 공장들이 멈추고, 이 지역도 다 이제 이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전부 이제 생산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30년 만에 이 스모그가 다 거치고 히말라야 산맥이 직접 맨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의 제목을 뽑은 일터는 멈췄다, 공장은 멈췄다라는 그 앞부분의 말은 결코 운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진 한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돌봄은 멈출 수 없다라는 또 제가 강연의 제목 뒷부분이 있는데요. 그 강연의 제목의 그 뒷부분도 사실 이 뒷부분의 이 문구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많이 SNS에서 보셨던 사진일 텐데요. 네, 이 대구 지역의 집단 감염을 발병해서 정말 그 대구는 굉장히 그 상황에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숨 쉬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마비된 그런 상황에서도 이 보건의료 계통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들은 결코 일손이 쉴 수 없었고,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일들의 노동을 감수해야 되고 사실 과로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 사진으로 이제 이 붙인 반창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돌봄은 멈춰도 공장은 멈춰도 돌봄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저희 여성노동자회 이제 11개 지역지부가 있는데, 그 지역지부의 여러 활동가들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5월달에 오마이뉴스에 쭉 연재한 그 돌봄노동 여성노동자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실은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에서 이런 이제 돌봄노동에 관련된 것만 제가 뽑아왔는데, 보면은 여성사회복지사의 이야기, 이거는 뭐냐면은 주간 돌봄센터들이 다 이제 중지가 되고 폐쇄가 되면서 연고가 없는 노인들이 감염병 위기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혹시나 병에 걸리는데 혼자 계시진 않는지 이런 것들 다 물어서 가가오 물어보러 다니는 이런 이제 노동을 했던 사회복지사의 이야기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양보호사님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가 다 이제 계약도 연기되고,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돌리고 하면서 다 사실 학교에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봄교실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일하는 부모들, 일터에 나가야 되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돌봄교실을 원래는 4시간짜리인데 8시간으로 연장해서 그렇게 이제 돌렸거든요. 그때 그 돌봄교실을 전담하는 돌봄 전담사들은 사실은 더 많은 일들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정말 무엇보다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이겠죠. 가정에서 이 모든 돌봄과 육아, 가사를 담당하는 전업주부들은 훨씬 더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택근무로 하는 성인 가족 구성원, 그다음에 그리고 어디 학교나 보육기관이나 이런 데 갈 수 없고 돌봄센터도 갈 수 없는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유아 청소년 그 가족 구성원들을 다 새끼 밥을 헤매기고, 그들이 이제 어지러운 집안을 치우고 하는 그런 가사노동들이 굉장히 사실 더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돌봄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제가 우리 여성노동자 활동가들이 인터뷰한 것 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런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돌봄의 가치들이 얼마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이 사회적 굉장히 이런 이제 일터에서 일터가 멈출 때에도 돌봄은 사실 계속 굴러가고 있고, 그 사회적으로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돌봄이 계속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으로 그 역할을 계속 요구받고 강요받고 있는데도 이 돌봄의 노동을 사실 전담하다시피 하는 여성들의 이 노동의 가치는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우대받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까 간호사들 얼굴을 보여드렸는데요. 최전선에서 사실은 고강도 노동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들 덕분에 이런 챌린지를 하지만은, 이런 분들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의 문제, 어떤 노동 조건에 이제 좀 저평가된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수가로 임금이 지급되는데 이것저것 세금과 그런 피를 빼면은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미만의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수업은 멈춰도 계속 학생들을 돌봐야 했던 이런 돌봄 전도사들은 단시간 시간제 비정규직입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그런 가족들을 온전히 돌보는 전업주부들은 사회적으로 이거는 이제 무급봉사하는 당연히 여성이 해야 되는 그냥 그런 일로 취급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사회적 인식 때문에 여성들이 뭔가 취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유지를 하려고 할 때 이런 사회적 성차별적 인식이 여성들이 이 일터에서 어떤 성차별을 감내해야 되는 어떤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돌봄의 가치,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는 우리 이 코로나 이후에 발표된 국가 정책들, 재난 지원 정책 혹은 일자리 정책, 경기 부양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안정기금을 지원하기로 이제 결정한 기간 산업 7개가 지금 보시다시피 입줄에 있는 7개인데 항공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이렇게입니다. 근데 여기에 왜 돌봄은 들어갈 수 없을까요? 왜 돌봄 산업은 들어갈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이제 본격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일자리 그래서 이제 55만 개 창출하겠다 하고 있는 그 영역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입니다. 왜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또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확장하고 그리고 공공 돌봄 서비스를 좀 더 이렇게 양질의 것으로 이렇게 확충하는 그런 그래서 돌봄 뉴딜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카테고리는 존재하지 않는지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대조적인 예로 캐나다의 예를 갖고 왔어요. 캐나다는 돌봄 정책이라는 돌봄의 가치라는 것을 좀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가 발병한 이래로, 이 바이러스로 확산된 이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 공공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돼서 계속 일하고 있는 이 의료기관 혹은 복지시설,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 그냥 이게 사회적으로 덕분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그냥 이름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필수 노동자로 지정된 사람들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 임금을 지원해주는, 그래서 임금을 올려주는 그런 정책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의료인이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기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급식노동자, 경비노동자도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것을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사실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이런 진짜 우리 사회의 기본이라는 게 뭔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게 뭔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성찰하고 그 성찰에서부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성들은 사실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계속 배제되어 있죠. 이 계속 돌아가는 공장을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라고 이제 표상할 때에 그 공장 안에서 일할 수 없도록 혹은 일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한직의 처우를 제대로 이제 이렇게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주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들을 여성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그러고 그 공장 밖에서 사실은 노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공장에서 일하는 대부분 남성들을 이렇게 잘 케어하고 밥을 제공하고 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여성들을 한정지어 왔습니다. 이런 가부장적 자본주의, 가부장적 색채가 너무나도 강력한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막 증식하면서 여성들은 배제됐고 지구 환경은 망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돌봄의 가치라는 것은 이 무대 밖으로 완전히 배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짜 사실 중요한 것은 돌봄이고 일터가 멈추고 공장이 멈춘다 할지라도, 그게 멈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멈춘다 할지라도 돌봄은 멈출 수 없고 돌봄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게 정말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 이 핵심에서부터 사실은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돌봄의 가치를 가지고 이 일을 사유해야 되고, 사회의 변화를 사유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사회 체제, 뭐 지원 정책에서부터 어떤 여러 가지 일 조직까지 다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변화를 도모해야지 사실은 이 감염위기 이후의 삶도 사실 제대로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에코 컨퍼런스에 이제 오신 많은 분들과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와 타인을 충분히 돌보고 그리고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누군가를 착취하면서 일하거나 누군가를 착취하면서 돌보거나 혹은 착취당하면서 일하지 않는 그런 정말로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포스트 코로나를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